안녕하세요. 살면신입니다. 자, 합격이 쉬운 공무원 시험을 찾고 계신가요? 네, 합격이 아니죠, 사실은. 네, 공부하기 쉬운 또는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시험. 공부를 잘 못하겠는데 뭐라도 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겠죠. 그런데 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찾는 게 이거죠. 과목 적은 경우, 그 다음에 합격선 낮은 경우. 합격 점수가 낮아. 그러면 나 조금만 공부해도 요 정도 점수 맞으면 합격하겠다. 자, 그다음에 경쟁률이 낮아. 뭐 다른 데 보니까 20대 1 막 이런데 여기는 뭐 3대 1이야. 그러면 경우가 훨씬 더 나에게 기회가 오겠지. 그다음에 선발 인원이 많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교정직 같은 경우 그렇죠. 뭐 그런 경우 있고 그다음에 체력 시험이 있으면 내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경찰, 소방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제 경찰, 소방도 서로 비교합니다. 어떤 게 더 쉽냐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말로만 그래서 방송을 들어야 돼요. 말로만 얘기합니다. 자, 1번 과목이 적은 경우 있죠. 과목이 적은 경우. 주로 뭐 있어요? 이제 이때 또 알아내죠, 여러분들이. 운전직 같은 경우, 방호직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운전직은 이제 경력을 요구하거든요. 보통 버스 경력 1년. 그러니까 대형 버스입니다. 그냥 버스가 아니고. 그래서 그건 좀 제끼고 시설 관리 같은 경우. 근데 얘는 또 선발하는 데가 얼마 없어요. 방호직 마찬가지 선발하는 데가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시험 보는 사람은 다 세 과목이나 두 과목 보죠. 그 시험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섯 과목 보는데 내가 두 과목만 봐서 합격할 수 있다. 뭐 세 과목만 합격할 수 있다. 두 과목 면제다. 이럴 때 나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보는 사람은 똑같잖아. 남들도 나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우위에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같은 시험을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이 그거야. 공부하긴 좀 편할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 또 따져보세요. 제가 이건 몇 년 전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서울시 운전직에 합격했던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때 두 과목이었을 거예요. 두 과목 보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 남들 두 과목 2시간씩 4시간 하루에 공부한다 치면 자기는 10시간씩 공부했다. 그냥 책을 아주 달달달 외워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정도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자기는 고득점에서 합격했다. 이게 원래 정석이죠. 더 불안해야 돼. 왜? 남들하고 내가 다를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다르다는 거는 국어 영어가 있어서 사실은 국어 영어 한국사 이제 27년부터 빠지니까 그럼 국어 영어에 우위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좀 유리할 수 있는데 내가 국어 영어가 약해서 다른 시험을 알아보다니까 이 국어 영어 없는 시험들을 찾다 보니까 과목 수도 적고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남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남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나 그 시험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합격선이 낮은 경우 이거에서 되게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선이 낮다는 거는요. 합격선이 낮다는 거는 뭐야? 이거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한다거나 같은 직렬끼리 비교했을 때 낮은 게 우위가 있는 거지. 서로 다른 직렬을 해가지고 만약에 합격선이 뭐 세무가 좀 낮다 막 그래요. 세무는 합격이 더 쉬운 거 아닌가요?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합격선이 내려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는 뜻이에요. 국어, 영어, 한국사 같으니까 나머지 두 과목에서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격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위쪽에 있는 사람이 합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합격성이 완전히 낮은 경우 있어요. 뭐 50점대. 그런 거는 3번의 경쟁률이 굉장히 낮을 수 있죠. 장애 전형에서 많이 나오는 일입니다. 저소득도 요즘은 그렇게 안 나요. 장애 전형에서는 합격선이 과락으로 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본인들이 장애인이 아니잖아. 근데 장애 전형을 못 들어가는데 그걸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직렬끼리 비교해 보죠. 가령 토목직 같은 경우 낮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높았는데 옛날에는 거의 40점대, 50점대였어요. 그때 전부 토목은 그냥 거저 들어가는구나 했는데 가면 어떻게 돼요? 다 과락입니다. 다 과락. 풀어야 되는 문제를 다 손으로 풀어야 돼요. 계산기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공한 사람들도 거기서 허걱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낮으니까 이게 나는 합격할 수 있겠구나. 물론 이제 토목이 사람도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전공 과목이 어려워서 그런데 요즘은 다시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렵게 풀던 문제들을 조금 어떻게 완화를 했는지 다시 높아졌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선발 인원보다 적게 뽑는 경우도 없어요. 거의 다 뽑힙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토목이다. 그건 힘들지 않을까요? 이제? 자, 그래서 4번 선발 인원 많은 경우. 선발 인원이 많으면 내가 경쟁률, 그러니까 만약 이런 거죠. 10명 뽑는데 100명이 오면 10대 1이죠. 10명 뽑는데 100명 10대 1이야. 100명 뽑는데 1000명 오면 10대 1이에요. 똑같이. 어느 게 더 근데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당연히 100명 뽑는 게 높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나의 경쟁자가 내가 이겨야 될 사람들이 900명이 있다는 거랑 90명이 있다는 건 또 다른 문제죠. 10명 뽑는데 100명을 뽑으면 90명을 이겨야 내가 10등 안에 들어서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근데 100명 뽑는데 1000명을 뽑으면 어떻게 돼요? 900명을 이겨야 돼. 900명을 이겨야 된다니까. 이겨서 내가 승리해야지 내가 합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쉬운 걸까? 자, 여기서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체력 시험이 있는 경우, 체력 시험 있는 게 있어요. 국가 지방직에도 철도경찰이나 교정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통과 개념이에요. 그냥 경찰 소방은 실제 점수를 매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26년부터 경찰하고 소방은 아직 안 바뀌었고요. 종목식에서 순환식으로 바뀌었죠, 경찰이. 그래서 이게 그렇게 비교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 통합 모집해요, 심지어. 이 체력을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우위가 없어요. 그러면 소방이 남았구나, 소방. 물론 소방에 남자만 거의 많이 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경찰보다 소방이 쉬운가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합격하기 좋냐? 일단은 어떤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을 하느냐 그러면 간단히 생각하면요. 일단 벼랑 끝에 있어야 됩니다. 벼랑 끝에. 벼랑 끝이 뭐야? 내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야 돼요. 절박하다는 겁니다. 절박해. 절박이 공부를 만드는 겁니다. 공부를 하게끔 의무감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무원 시험 봐야 되겠다. 보니까 일반 행정을 많이 뽑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일반 행정 하라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의 꽃은 일반 행정이다. 이래서 또는 자기가 뭐 전기 관련된 업무를 했다거나 뭐 전기과를 나왔어. 이런 분들 전공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기술 직렬해서 그 전공을 찾아가죠. 사회복지 같은 경우 사회복지를 찾아가죠. 이런 분들은 일반인보다는 어쨌든 우위에 있을 수 있죠. 그 전문 과목을 그래도 공부는 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역시 학교에서 배운 거랑 실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거랑은 또 다른데 그래도 베이스가 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특히 영문과 다니시는 분들, 영어 관련 내가 영어는 굉장히 잘해 이러시는 분들은 약간 우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조금 더 그 과목 빼고도 나머지를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과목이 적어진다고 보면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분들 아닌 이상은 사실 내가 공부 안 하고는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도요. 제가 이 국가직 시험 보고 나서 했던 얘기가 그거죠. 잘하는 과목을 완전히 잘해서 100점을 맞아야 되지 90점 맞았다고 박수치기 쓰면 안 된다고. 왜? 다른 사람도 그 과를 나오지 않고 본인이 우위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90점 맞는단 말이에요. 100점 맞긴 또 힘드니까. 그럼 나는 그때 100점을 맞아야 앞서 나가는 거지. 똑같이 90점 맞으면 앞서 나간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 동점이잖아, 거기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 결론을 좀 내려보면 길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공부했던 과목이 있는 시험들이 오히려 본인에게는 좀 합격이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죠. 그 빨리 이해가 되잖아. 그리고 들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토목직 강의를 들으면 뭐 모르잖아요, 사실은. 뭐 마찬가지예요. 공대 다니시는 분이 갑자기 행정법 총론 같은 거 보면 사실 처음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됩니다. 왜? 구급 공무원 시험만큼은 사실상 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공을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전공자를 뽑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해를 한다는 거지 합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알아들으면, 알아들어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공부를 조금이라도 덜 하고 좀 안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걸 찾는 거잖아요. 하면 합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이런 직렬 찾던 사람들, 뭐 2과목짜리, 3과목짜리 찾던 분들이 나중에 영어가 이제 자기가 되는 거야. 영어가. 국어 영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더 위에 올라서요. 내가 여기가 지금 핸디캡이었어. 굉장히 힘들어했어. 그런데 극복하고 나니까 내가 오히려 국어 영어는 남들보다 잘 보더라.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일어난다니까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일어나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과거의 배경이 그렇게 많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25년도 국어 영어는 우리가 개편되면서 과거의 배경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26년부터 또 달라졌죠. 이제 공무원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다시 나와요. 국어 영어도. 그래서 그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한 사람이 우위에 쓰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과목명이 같다고 고등학교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큰 착각이죠. 그 다음에 동일 직렬인데 특별히 합격성이 낮은 경우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지방직에서 많이 나옵니다. 지방직에서. 지방직에서는 뭐 이게 현실이니까 뭐 합격성 비교하다 보면 어떤 지역이 특정하게 낮아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 지역 자체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구도 적어요. 가보면.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군 지역이라 그래요. 군 지역. 무슨 도에 무슨 군. 다 시 지역을 원한단 말이에요. 시. 예. 그다음 광역시, 특별시 이런 걸 원하지. 군 지역에 그렇게 많이 막 선호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쟁률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그래도 경쟁이 그럼 낮습니다. 경쟁이 낮다는 의미는 실력자들이 많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합격선이 항상 그런 데서 하니까 본인도 그걸 생각하고 하면 사실은 안 돼. 나는 만점 받겠다 하고 그래도 확실하게 가겠다 그러면 내가 거주 제한이 또 있잖아. 이 거주 제한까지 충족이 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볼 수 있는데 봤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 뭐 친척이 살고 있어서 뭐 그건 좋아요. 근데 거기서 다닐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또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때는 합격만 시켜주면 무조건 하겠다 그러는데 많이 그만둡니다. 예, 많이 그만둬요. 합격만 시켜줬더니 아니 합격했더니 현실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렇게 공부할 거면 이런 분도 있어. 2, 3년 했는데 도저히 안 돼. 예, C지역 뭐 이런 데 도저히 안 돼. 다른 데 갔으면 합격했겠어. 그런 분들은 다른 지역을 노릴만 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아싸 나는 저기 도서지역이나 저런 데 가서 낮게 합격해봐야겠지. 그러면 떨어집니다. 애초부터 목표가 낮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점수가 그 목표한치만큼 나오지 않는다고요. 대부분들이 다 공부하면서 8, 90점 맞겠다고 공부하지 누가 6, 70점 맞겠다고 공부하겠어요.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면 과락도 나오고 60점, 50점 나오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거고 특히 거주지 제한 무조건 내가 보고 싶다고 다른 시군 지역에 군 지역에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 서울에서 나는 평생 살았는데 어디 뭐 경기도로 가고 싶다 아니면 저기 뭐 어디 전라남도 강원도 특히 강원도 좋아하더라고요. 강원도 무슨 군에 가고 싶다. 왜? 점수가 낮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모르고 가서 보면 뭐예요? 떨어지죠. 그리고 거기 가서 막상 또 살았던 분도 시험 봐서 떨어집니다. 어쨌든 등수 안에 들어야 되는 시험이니까. 해당 지역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 몇 명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 내가 거기에 거주 제한이 가능하고 그래도 내가 실력이 좀 좋은데 너무 이쪽에선 치열하다. 그러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면 각오를 해야 되겠죠. 교통 불편합니다. 당연히. 예? 섹터가 넓어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 그렇게 지역에 가면 좋지 않아요. 뭐 그런 것들 다 감안해야 돼요. 근데 그거 감안 안 하고 합격만 하면 가겠어 하고선 남들 합격해야 되는 거를 뺏어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도 있는데 뺏는다는 의미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해서 6개월 만에 그만두고 3개월 만에 그만두고 이러면 그 사람 다시 끌어올려주지 않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그 사람 또 1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영어가 문제라는 분이 너무 많아요. 왜? 공무원 시험에는 영어 잘하시는 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어를 엄청 잘해. 막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9급 공무원 시험 그러면 고졸 이상 정도면 다 이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하고 시험 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학력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고학력이. 근데 이제 간혹 뭐 고학력은 아니라도 취미가 좋아서 영어를 잘 보는 사람도 있어요. 토익 봤더니 뭐 만점 받더라. 그런데 다른 과목은 뭐 전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긴 한데 그런 분들 있는 분들은 오히려 검정제 있는 시험을 노릴만 합니다. 근데 검정제 있는 시험이 현재는 7급하고 영어 검정제 뭔지 몰라요? 토익, 토플 이런 거, 지텔프 대체돼 있는 거. 그럼 영어 시험 과목을 안 보니까 내가 그거를 빼버리면 되죠. 영어 문제랑. 근데 그 점수는 어떻게 받아요? 이러잖아요. 그거는 진짜 달고 다른 시험이라 그 기준된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7급은 좀 높지만 9급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서 따는 거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영어 잘하는 공무원을 뽑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가 있냐? 군무원 있습니다. 군무원. 군무원. 영어 없는 것도 있죠. 영어 없진 않지. 계리직 같은 게 영어가 있긴 있어요. 7문제가 나오는데 있긴 있어. 어쨌든 간에. 있긴 있지만 비중이 좀 적죠. 생활 영어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경찰, 소방 다 그래요. 그쪽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유리하진 않아요. 본인한테. 핸디캡이 없어질 뿐이지. 내가 그랬잖아요. 영어를 못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우위에서 일단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어 없는 시험에 갔을 때 나의 위치란 거는 그냥 동점인 거지. 동등한 거지 내가 더 위에 있지는 않단 말이야. 남들도 똑같이 하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영어가 없는 시험을 또 따로 찾겠다. 그러면 뭐 소방, 경찰, 군무원. 이제 군무원이 가장 뭐 유력할 것 같아요. 군무원을 보고 거기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합격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실은 합격도 못했는데 그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아닌 거를 억지로 떠밀려서 뭐 접수를 하고 합격을 한다고 해서 갈 수 없습니다. 네. 요즘이 그런 시대야. 또 시대가 자기가 싫은 건 절대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알아보시고 아 이건 나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됐으면 그래도 1, 2년은 다녀보고 진짜 못하겠다 그러면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다른 직렬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간에 내가 우위에 있는 시험 직렬을 찾아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남들이 없는 똑같은 거를 보면서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도 두 과목 보는데 나만 두 과목 보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이거 찾느라고 막 며칠 물어보고 하지만 없어요. 예. 교정직도 그래요. 교정직도 여러분들 교정직 남자분들 많이 선호하는데 타 직렬에 비해서 그나마 좀 쉬운 거지 그 집단 안에서는 그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교정직 안에서는 힘들다고 교정직을 희망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내가 우위에 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내가 국어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우위에 올라설 수 있어요. 근데 그 국어나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안 하죠. 잘할 수 있는 사람 공부로 다 해결하는 겁니다. 공부로 뭘로 시험 공부로 시험 공부로 고등학교 공부 아니고 대학교 공부 아닙니다. 시험 공부 공무원 시험 공부로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